당신은 착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상처받았던 것이다. 왜 배려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상처일까? 회사에서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워 전화를 받아줬다. 필요하다고 하면 내 일정을 미뤄가며 달려갔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이 나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점점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오늘은 2000년 전 인간의 본성을 가장 냉철하게 들여다본 철학자 한비자의 시선으로 이 오래된 질문을 풀어보려 한다. 그의 언어는 얼음처럼 시리지만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가 숨어 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를 살았던 사상가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배신이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이용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혼란 속에 한비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한비자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의사는 환자의 고름을 빨아주고 장례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 운다. 의사와 장례사가 인정이 많아서일까? 아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비자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한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한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의 기준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그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한비자는 말한다.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고. 직장에서 A는 늘 동료들을 배려했다. 커피도 자주 사고 업무 처리도 도와줬다. 그런데 승진 시즌이 되자 동료들은 A가 아니라 최근 업무 성과를 낸 B를 추천했다. A는 섭섭했고 실망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A를 배신한 게 아니다. 그들은 단지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한비자는 이렇게 썼다. 상을 주는데 친한 사람을 따르지 말고 벌을 주는데 미운 사람을 피하지 마라. 조직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인다. 당신의 선의는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신뢰를 주지 못한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마음을 주었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은 기준이었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배려는 약점이 된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그래서 거절을 못한다. 불편한 소리를 못한다. 싫은 티를 내지 못한다. 그 배려는 분명 아름답다. 하지만 한비자의 세계에서 그 배려는 때로 약점이 된다. 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다. 친구들이 돈을 빌리면 거절하지 못했고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아 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시를 점점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시는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시는 상처받았지만 친구들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들은 단지 시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행동했을 뿐이다. 한비자는 이를 명확히 지적한다. 관대함이 지나치면 권위를 잃고 사랑이 지나치면 존중을 잃는다. 배려는 아름답지만 경계가 없는 배려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친절이 상대에게는 허락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 관계가 약자를 만든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감정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지만 한비자는 냉정하게 말한다. 감정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에서 약자가 된다고. D는 오랜 친구 E와 사업을 시작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 우린 친구잖아. 그런 게 무슨 필요야?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E는 태도가 달라졌다. 수익 배분에서 자신의 몫을 더 요구했고 D가 항의하자 원래 내 아이디어였잖아
라고 말했다. D는 배신감에 무너졌다. 하지만 한비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배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명확한 법이 없으면 사람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감정은 따뜻하지만 변한다. 상황이 바뀌면 해석도 바뀐다. 감정만으로 관계를 맺으면 결국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긴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을 믿고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비자가 제안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비자는 냉혹하지만 비현실적이지 않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되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한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라. 한비자의 핵심은 법이다. 여기서 법은 단지 법률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의미한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 선을 넘으면 나는 거리를 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 이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법치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갚을 수 있을 때 빌려줄게. 그리고 기한은 명확히 하자. 이건 차가운 게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기준이 있으면 서로 편하고 기대와 실망의 간격이 줄어든다. 말보다 행동, 패턴을 먼저 봐라. 한비자는 이렇게 말한다.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 행동을 보되 결과를 확인하라.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한다.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너 정말 소중해. 하지만 한비자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한다. 대신 패턴을 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가? 당신이 힘들 때도 곁에 있었는가? 당신에게 부탁만 하는가? 아니면 보답하는가?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누적을 보자. 3번 약속을 어기면 4번째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 아닐까? 아니다. 한비자의 지혜는 자기보호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직장에서 이제 안 됩니다. 를 명확히 말해보라.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료들이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나를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제 한비자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자.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 것.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감정은 순간이지만 행동은 패턴이다. 3번의 같은 패턴이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둘째, 기준을 문장으로 만들어 둘 것. 나는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다. 이 선을 넘으면 나는 관계를 정리한다. 종이에 글로 써보라. 명확한 문장은 흔들릴 때 당신을 잡아준다. 셋째, 도와줄 때에도 한도를 정할 것. 무한정 도와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나는 여기까지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넷째, 거절을 연습할 것.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이 문장을 소리내어 연습하라.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다섯째, 관계의 균형을 확인할 것. 당신만 주고 있지 않은가? 3개월에 한 번쯤 관계를 숫자로 점검해보라. 일방적인 관계는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린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상처받았을지 모른다. 많이 참아서, 너무 배려해서, 너무 믿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당신이 착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상처받았던 것이다. 한비자는 차가운 철학자였지만 그의 언어 안에는 당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선함은 당신의 본질이다. 그건 잃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는 선함의 경계를 세우라. 그 경계는 당신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주어져야 한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의 기준을 세워보라. 그 기준은 당신을 지키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해줄 것이다. 한비자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도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도 이제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당신의 선함이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